오늘 며칠이고 4월 15일입니다. 컨디션이 좀 떨어져가 살살 해볼게요. 그저 대끼리님이 현금 확보를 하셨다 하는데 몇 프로를 확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. 혹시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시갖고 이제 주식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하고 주식 매매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전에 2180이나 2150에는 아마 올인이 될 수도 있어요. 선택을 그래 하는, 제 아는 형님 중에 한 명도 그래 선택했는 분이 있거든. 돈 많이 벌었어요. 근데 지금 장은 그런 장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코로나 때 주식이 얼마고 하면 1340인가 몰라요 정확하게. 이게 아마 하여튼 이래 됐어요. 달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. 이래 꼬라박았다가 주식이 약 2500까지 회복을 했었고 여기서 다시 3300을 갔었는데 이 대세 상승을 하는데 조건들이 몇 개 필요했습니다. 뭐 하면 첫 번째는 이때 뭐였노 하면 코로나 때 갖다 박았을 때 뭐를 했노 하면 금리를 떨어뜨렸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하면 유동성을 붓습니다. 유동성 증가를 했단 말이다. 어디서? 연준에서 그랬고 전 세계에서 이 짓을 했었어요. 여기서 코로나 일어나면서. 그리고 이 유동성 증가가 특이한 모습을 띄는 게라 돈을 막 줘붓는 게라 국민들한테. 그것도 다 유동성이거든. 아주 특이한 형태로 폭발적인 유동성을 증가시켰던 거라요. 1번 아시겠어요? 2번 그 유동성을 무지하게 증가시키는 게라 돈을 무한정 풀어뿌리는 게라. 그리고 당연히 2500으로 왔었지.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이 드러났노 하면 세 번째, 여기서 트럼프가 등장을 했었어요.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금리와 유동성에 대해서 기간을 좀 더 가게 만들어 붙는 게라.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들은 굉장히 유동적이었어요.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 푸는 거는 어느 지점에서 정지를 하고 안 하고를 잘 모르는 거라. 연준 위원들이 의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대해서 잘 몰랐는 거라. 그리고 돈이나 금리 인하의 시기를 유동성의 금액들을 많이 했는 건 거라. 좀 지나쳤는데 트럼프가 나타났는 게라. 트럼프가 뭐라 했노 하면 인기를 얻으려고 돈 더 줘라, 금리 더 낮춰라 이래 돼붙는 게라. 그래서 주식이 3300까지 갔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금리 하락의 유지 기간과 유동성의 증가, 돈을 푸는 게 어마어마했던 거라. 그 조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는 거라.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? 그래서 여기서 가자 하는 말이 티 나왔는 게라. 이때 개인들이 많이 들었단 말이다. 개인들. 에? 이게 A 단계거든. 여기까지 하시겠어요? 그래서 이 3300일 때 뭐라 했노? 만약 금리 인하를 계속 유지하고 유동성을 더 증가해 붙으면, 그러니까 여부터 여기까지 유동성들을 계속 증가를 했단 말이다. 지난달에 100만원 풀면 이번 달에 200만원 풀고 또 나중에 되면 500만원 풀고 이래 하다가 3300 안팎에서는 사실은 신호들이 있었어요. 유동성을 유지를 했는 게라. 푸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 건 거라. 그리고 트럼프도 갑붙죠. 유동성도 이제 증가를 못하게 됐는 거라. 그리고 코로나도 갑붙죠. 그리고 남은 게 뭡니까? 금리를 했는데,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도에 파월이 뭐라 했나 하면 금리는 안 떠줄 거야 이래야 할까, 금리를 안 올릴까, 인플레이션 없어 있겠단 말이다. 앨런도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. 그래 2022년도 초에 돼갖고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래 돼붙는 게라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승하던 세 가지 요인들이 없어져 붙는 거라. 여러분들 아시겠어요? 금리를 저금리 유지하고 유동성 돈을 막 부줘야 돼. 그러고 트럼프가 나타나가 돈 더 부라 이런 압박을 주면서 3300 갔었는데 누구냐 파월이 금리를 인상을 개시해 붙잖아. 그래서 주식은 어디 됐노? 다시 2900 얼마에서 여기서 꼬라박아 갖고 2150까지 왔단 말이다. 근데
이 3,300에서 2,150까지 올 때는 특별한 이유들이 없었어요. 코로나가 이랬기 때문에 돈 푸는 거를 증가하지는 못했고 금리를 계속 올렸는 거야. 그게 2,150이라는 수치가 나왔었거든. 이까지 하나 듣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래 꼬로박는 거는 순전히 금리 때문이지 딴 이유들은 없다. 이래 보시면 돼.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.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이 대상승 그러니까 3,300하고 3,600에 가려면 의외에 대놓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. 뭐 금리하고 유동성의 증가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다. 금리를 하락을 시키고 돈을 막 부주고 극하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아가 하나 나타나가 돈 더 풀어라. 이런 조건들이 성립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돈을 막 논아주는 현상들이 생기면 3,300에 간단 말이다.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어. 지금 뭐 금리를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건 뭐 정치인이 나눠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 그렇게 하기 어렵죠. 지금은 코로나도 아닌데 그죠. 그러고 트럼프 같은 인물이 또 나타나야 되겠지.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단 말이다. 그래 주식이 갖다 박아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그 상황들로 인하여 금리를 인상을 시켜왔던 게 지금 뭐 이제 금리 많이 인상했잖아. 지금부터 이제 이전까지 올렸던 금리의 2배로 올리겠다 그건 아니잖아. 그러면 주식이 그 금리 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늦었는가로 볼 수는 있어.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는 모르겠지. 어쨌든 간에 2배 인상 못 할까 이가. 어느새 있잖아요.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장에 들어붙습니다.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 5년 전 동안에 2000에서 주식은 2600에 갔었거든. 앞으로 그래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진폭을 갖고 진동을 해. 이 사이에서 움직였는 거거든. 이때도 주식은 2000에 가면 1900에 무너진다 했었고 2600에 가면 3000에 간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입니다. 옛날에도. 그렇지만은 이 범위를 잘 못 벗어나는 지점이 있었는 거야. 이거 알아듣겠죠? 요가 200가 2600이니까 사실은 30% 구간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리고 있었어요. 어떨 때 하면 왔다가 어떨 때 또 내려가고 그랬단 말이지. 지금도 그런 어떤 요 수치대로 간다는 아니지만 지금도 그런 어떤 진폭에서 움직이는 장에 들었다로 저는 보이는 거라. 그 진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단부도 존재하고 하단부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. 터는 그거를 이미 어느 정도 좀 알아냈거든.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디 있냐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노 하면 여기서 올인해가 이까지 버티면 돈 끌었겠지. 또 이때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이 하단부에 왔을 때는 올인을 할 수도 있어요. 실제로 내 아는 형님 같은 경우는 이때 올인해가 돈 많이 벌었어요. 터는 올인 뭐였죠. 내 방식은 아니라 갖고. 근데 지금은 이런 장들이 아니란 말이지.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이런 조건들이 성립이 안 되고 또 막 갖다 박아가 지금부터 한 30% 박는다로 말하기에는 그런 증거도 없어. 금리를 뭐 지금부터 10배 올릴 수도 없는 거 아이가.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상장에 들었다 노말장에 들었는 거라. 그래서 어제 대끼리님이 말씀하셨는 거 맹크로 그 어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가 좋은 겁니다. 그 정상장이란 말이라.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10배 20배 간다 몰라요. 그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주식이 대상승이 일어나는 증거들은 없단 말입니다. 이래 되나 어디 안 되잖아. 또 대하락이 일어나는 증거들도 없단 말입니다. 금리라 했잖아. 유동성 이 두 가지라고. 주식이 움직이려면 이 두 가지가 안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. 주식은. 그 금리를 이제 인하는 아니지만 인상을 더 이상 많이 못 한다는 명확하거든. 뭐 또 뭐 할 수도 있겠지.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건 그때 가가 생각을 해보고 현재 지점에서 말이다.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다가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금리 인하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상을 했잖아. 그쵸? 이까지 되잖아. 유동성 이 세 가지 조건이 없는 이상은 하여튼 간에 그 뭐고
그 주식은 대상승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장에 들어왔으니까 정상장이라고. 그래서 정상장에는 현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게 베이징 룰이라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주식이 올라가. 그러면 만약에 이 그림을 상상을 하면 후회가 되겠죠. 아, 내가 팔았는데 또 올라가네. 이래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. 이 그림은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팔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550인데 예를 들어 주식이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한 2650이 됐다고 쳐. 여기서 내가 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는데 그건 무슨 상관이 있노? 여가가 또 거래하면 된다 이래 보고 있는 거라. 이 돈을 갖고 여가가 거래를 하면 되지. 굳이 뭐 그거 할 필요 있어요? 이래 생각을 하는, 쉽게 생각을 하는 거지. 전 알아듣겠죠. 그래서 그 주식에서 이 5년간 일어났던 꼭 이 수치가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30% 구간에서 왔다 갔다 그랬다 했잖아. 이런 어떤 구간이 지금 정해져 있으리라고 보고 그 정상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다. 여러분들 정상장에 맞게 매매를 하려면 그 현금 비중이 그 저는 한 50%를 선호합니다. 근데 뭐 몇 프로든 간에 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. 여러분들은 지금 이 꿈을 꾸면 안 돼요. 가자. 그런 거 안 돼. 알았어. 이게 안 되는 이상은 불가능하다. 그리고 요번 주 내도록 나타났던 그 좁은 구간의 그 횡보가 앞으로 또 움직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장은 아니라는 거지. 이 꿈을 깨야 된다는 거지. 내가 누차 말했죠. 그러고 앞으로 여기서부터 뭐 대폭락이 일어날 거야. 폭락이 일어나올 때도 이처이라는 거지. 전 그래 보거든. 작년부터 그래 말을 했잖아. 그 밑에 뭐 또 올인하면 되겠지. 그래서 여러분들이요,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주식 투자를 정상적으로 해라. 지금이 고점이라고 제가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. 그 주식은 왔다 갔다 그릴 거다. 뭐 왔다 갔다도 많이 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 왔다 갔다 그린다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. 이런 대세 상승은 없다라는 상대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라요. 없다는 아니지.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조건이 충족 안 되는 이상은 없다는 거지. 금리, 유동성 증가, 트럼프 이런 조건이 성립되기가 그 쉽나? 쉽나? 근데 이 꿈을 계속 꾸고 있어 사람들이. 그 마음도 버리시고 또 2150에 가가 2000에 가는 거는 2000은 이게 한 10년 전쯤에 했던 짓거리죠. 그 참 어려운 거야. 주식을 사야지. 그런 거 당연한 거 알겠어요. 예, 그런 장에 불과한 건 거라 지금은. 그래서 더더욱 그 기본에 충실하셔서 현금 비중을 일부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. 현재가 고점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. 알아들으시겠어요?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예, 그렇습니다. 하여튼 참고합시오. 끝.